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국내 모두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슈퍼 추경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모두 신고가를 쓰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 있고 모두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국내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 마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도 지금 다우존스가 이제 막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쓰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 13,612.78포인트로 직전 고점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무려 지금 뭐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2천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을 진행을 하겠다,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네. 탄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네네네.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공화당이 이제 태클을 걸 거는 알고 있었겠죠? 네네네.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 정도에 맞춰보자. 절반 정도로 네네네. 깎아버리더라고요. 네. 절반도 더 많이 깎았죠. 네네. 6천억이면은 네. 3분의 1인가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그냥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네네네. 야당이라고 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기 네네. 때문에 네.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상원 의원 쪽하고 이제 상담이 들어갔죠. 음, 뭐 진전이 있다, 뭐 협의점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공화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민주당한테 들은 이야기도 달라요. 음. 네, 뭐 공화당이 반대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가겠다. 우리가 네, 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네. 뭐 관계 예, 없다. 어차피 예.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과반수면 되는 거 아니냐. 음. 네, 쪽수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쪽수로 가는 건 좀 양아치 같은 짓거리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뭐 블루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첫 번째 그 정책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국민들이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바이든을 많이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음, 것들 얘기가 분명히 있긴 음, 있었는데 음, 그 얘기가 또 바뀌면서 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 좀 됐고 네네. 뭐 백신 같은 경우도 뭐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유럽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물량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것도 뭐 좋게 지금 그렇죠.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방향 네네. 그다음에 자체가요. 뭐 네네.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음, 음. 처음에는 어차피 맞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네네네. 당연히 부족하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이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음, 또 물량 늘어나면 당연히 음. 이제 이 부분 해소가 되는 내용이 될 테고요. 네네네네.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연맥이자 네. 헤지펀드 연맥이자 뭐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 급등했었죠. 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도 음, 있다. 음. 그런 얘기 나오고 실제 로빈후드에서 네. 개인들 매수를 막자.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고 막 그랬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또 어제 보니까 60% 정도 내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개인들을 이제 그 조정하던 그런 음. 공매도를 이제 타파하자 뭐 이런 그 게임 그 주식 포탈에서 네네네. 이제 은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아. 은 선물이 또 이제 롤러코스터 한번 탔었죠. 야, 이 원자재는 굉장히 네네. 위험한 상품인데. 그렇죠. 원전에는 이제 그 현물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가지고 다 선물 가격을 이제 은 음. 가격을 10배로 뛰어 올리자. 이게 원래 목표였대요. 아,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금값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부 네. 당국에서 그렇다면 증거금을 18% 올릴게. 딱 그러니까 바로 어우, 주가가 네. 떨어져 버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음. 간에 뭐 그런 어떤 호기로 네네. 했던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그 주가가 급변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제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음. 악재가 요인이 됐었죠. 근데 네네. 이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들. 음. 그러니까 지금 악재로 있었던 게도 다 그새 호재로 바뀌었어요. 네, 뭐 이렇게 상황이 네, 뭐 이렇게 좋게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니 주가들이 네, 좀 네. 탄력을 더 받는 모습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재료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음, 주가가 음. 올라갈 때는 좋은 재료가 이제 뭐든지 다 좋은 얘기로 그 포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또 그 좋은 얘기도 뭐 예. 불확실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건데, 우리는 이럴 때는 큰 그림만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네네. 어차피 경기 부양책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된다. 백신이 그래서 온다고 안 온다고? 온다고. 온다. 네. 뭐 그거거든요. 근데 네. 뭐 그 게임스탑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음, 일시적인 부분일지 아니면 음. 연장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만든 음, 거잖아요. 음. 그럼 그것만 본다면 주가 조정일 때 음. 오히려 그렇게 무서울 때 주식 사는 거 당연히 기회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핵심을 정확하게 딱
찝을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렇죠. 찝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국내로 넘어와서요. 국내도 오늘 코스피가 1.06%, 코스닥 0.7% 상상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2월 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꾸준히 외국인들의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연속 3일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0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국내 주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도 뭐 사실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뭐 네네네. 국내 증시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음, 뭐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 부담이겠죠. 음,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가 이제 4천억 정도 들어갔고 어제도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연 이틀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2선을 깨고 나더니 밑에서 지금 네. 제대로 상승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그러니까 종목 다.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음, 순매도가 들어갔죠. 네네네.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순매도 네,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보통은 삼성전자로 들어온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깨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가 외국인 매수가 이 정도 음, 들어왔다라면 음. 사실은 더 많이 올라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네네. 지금은 이 주도주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옆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 많이 네네네. 오른 주식들이죠. 네네. 그것들은 쉬게 되고요. 그 음, 대신에 이제 중간급에 있는 종목군들, 중간 네네. 보스들이 음, 이제 우리도 좀 올라갑시다 음. 해가지고 걔네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특별하게 네,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 네, 네, 네. 운수 업종이나 그다음에 게임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자동차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네. 쪽을 보게 되면 음,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좀 경계하고 네. 중대형주, 이런 네네. 그 중간급 있는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음,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네네. 자동차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부품주도 오늘 보면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이제 100%가 넘었거든요, 수익률이.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죠. 현대 위아도 있고, 현대 현대위아도 모비스, 뭐 만도도 있고, 만도, 예, 맞습니다. 예, SL, 예. 그냥 뭐 부품주로 하는 것들은 싹 쓸어가지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거 내용은 이제 애플과 관련한 그 애플 애플카. 네, 그죠. 예, 애플카죠. 예. 그러니까 기아차가 오늘은 10만 원 넘어가면서 뭐 네네. 막 날아가는 모습. 네. 기아차가 이번 달 안에 이제 애플하고 4조 원대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한 네. 계획 체결입니다. 그죠, 4조 원 그죠. 되면,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현대차나 뭐 자동차 부품주, 현대 모비스부터 해가지고 네네. 다 이제 해당이 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애플하고 또는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하던 전기차 관련한 그런 음, 부품사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빵 튀어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음, 거고 그런 쪽을 외국인 놓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쫙 빨려 들어가는 모습.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상태고 네네. 뭐 고점에 매수를 실제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 싹 빠져나가가지고 음, 그동안 개인들이 안 사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외주로 이제 갔다고 이제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은 고점에서 사가지고 음. 이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이산이 아니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산에 가면은 다시 그쪽이 또 올라가거든요. 아이, 공포의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되면.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아까 거기가 맞는갑다 또 이게 되는 거 네, 네네.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수급을 처음에 엇박자를 좀 타겠다 그러면은요 좀 네. 힘든 구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네네.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 제자리를 지키고 네, 있어라.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구간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거든요. 아, 네,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음. 그 고점 매수를 좀 피하고 잘 타고 들어가면 좋은데 안 네네.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네. 구간들을 거쳐야 되는 음, 부분이라고 음, 생각하셔야 음. 되죠. 그러니까 분산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피해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종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음. 조정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것들은 조정받는 대로 놔두고 음. 그다음에 좀 덜 올라간 종목도 이제 분산 쪽으로 담아갔으면 이제 그 음. 종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그 종목이 올라가고 그 종목이 쉴 때는 내가 또 그때 사놨던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계속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쉬고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쉬고 이렇게 해서 포트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 거의 이제 올인 스타일로 한 종목만 팔 그렇죠. 거야라고 들어오고 실제로 지금 예전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네. 엄준식이라고
엄마가 사준 주식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네. 그 주식의 가장 1등이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예, 삼성전자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에 모두 몰려 있는데 나는 업종 분산, 뭐 종목 분산도 전혀 안 돼 있고 업종 분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계속 못 가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게 되니까 그런 이게 것들을 또 그런 예, 이유는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이제 음, 처음에 딱 주식시장 들어오면은 일단 네.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 왜냐면 예, 뉴스나 이런 데 많이 예, 떠들잖아요. 예,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그게 예, 이제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되게 조심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량주를 사는데 네,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우량주를 사는데 소액으로 하게 되면 몰빵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맞아요. 1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몰빵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소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상태, 뭐 기업 그렇죠. 뭐 분석할 수 없는 예,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음. 뭐 9만 원이다, 8만 원이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높은지 그- 낮은지, 높은 산인지 낮은 그러니까요. 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음, 중학생 애들도 요즘에 삼성전자 사달라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계좌 네네. 터달라고. 그러니까 엄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든가 음, 말든가 조정 음, 나오든가 말든가 맞아요, 이건데 맞아요. 골tem에서 물린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물리고 시작하고 다른 데 막 가는데 내 거 안 가고 막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건가? 거기서 이제 손절 매도하고 또 딴 데 넘어가고 또 그렇죠. 손절 매도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재미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죠. 악순환 그럼 이거 반복이 되는 네, 거죠. 예. 이거는 굉장한 손해예요. 왜냐면 음, 시장이 지금은 하방에 대한 재료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네네네. 뭐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악재가 나오긴 하지만 하방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주는 게 필요한데 음, 이렇게 한번 주식시장 떠나면 다시 오기 힘들죠. 네네. 뭐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올 거라요. 아마. 아마 대부분 네, 이제 처음에 상처가 강하게 이제 그렇죠.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은 아픈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 좋은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 팟빵에 부자빠 주식하게 팟빵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만이 살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주식의 뭐 고저, 그다음에 차트의 어떤 기법들,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 상태들을 주식과 같이 녹여내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해외도 모두 상승 분위기 속에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잘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